봉고차 한 대가 저희 식당 앞에 멈춰서더니 가슴에 빨간 배지를 단 종장 입은 사람들 6명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저를 잡으러 온 줄 알고 서술아치게 깜짝 놀라 심장이 내 몸 밖으로 튀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의 호두가게 TV의 이민주입니다. 이번 방송에는 중국에서 제가 어떻게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분식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냉면과 김밥, 오므라이스로 시작한 메뉴는 점점 가짓수가 풀어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 음식을 맛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덜솥 비빔밥, 된장찌개를 메뉴에 추가했는데 참 쉬웠습니다. 술을 팔라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고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끝까지 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밥 장사를 하였고 손님들은 늘어났습니다. 손님이 늘어나 돈 많이 벌어 좋았지만 한쪽으로는 군심이 쌓였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만위하는 사기당하고 다른 선을 통해 동생들에게 1년에 2번 5,000위안씩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동생들과 헤어질 때 3년만 기다리라고 3년 동안 $10,000를 꼭 벌어오겠다고 $10,000만 있으면 우리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떠났거든요. 그때 저는 만일 3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내가 죽은 줄 알고 더 이상 나를 기다리지 말라고 냉정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인신매매, 신장매매가 범람하고 중국으로 가다가 지방에 있는 두만강, 압록강에서 총살, 익사, 아사, 동사, 타사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앉아 죽으나 서서 죽으나 갖고 갔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브로커에게 $300를 주고 중국행으로 올랐습니다. 통일거리에서 외화벌이 버스 타고 함흥, 총진, 무산 이렇게 저는 차비만 북한 돈 11만원을 썼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죽기 살기로 중국어를 배워 정말 미친듯이 뜨리잡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중국은 아무리 힘들어도 투잡하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국적도 없이 대담하게 이악하게 버텼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경찰이 냉면 먹고 돌아갔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제가 북한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제가 입던 옷, 화장품, 신발, 가방,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가게 앞에 놓고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지인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 둘씩 정리하였습니다. 하루는 봉고차 한 대가 저희 식당 앞에 멈춰서더니 가슴에 빨간 배지를 단 종장 입은 사람들 6명이 우르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저를 잡으러 온 줄 알고 서술아치게 깜짝 놀라 심장이 내 몸 밖으로 튀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중국 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에서 오신 한족 공무원들이 냉면 드시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저희 가게에 냉면을 먹으러 오신 법원 공무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냉면도 듬뿍 드리고 서비스로 냉면사리도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러자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면서 100위안을 내시면서 고스름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고스름돈은 받아가시라고.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하고 발편잠을 잘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고스름돈을 정장 주머니에 넣어드렸습니다. 그 후 그분들은 2~3명씩 자주 저희 가게에 들려서 저희 식당 메뉴를 한 번씩은 다 맛보시고 가시더라고요. 한 번은 법원 공무원 한 분이 보지 못했던 법원부장 한 분과 같이 오셨습니다. 근데 법원부장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북한 사람 같이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족분이 아니라 조선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식당이 있는 줄 왜 몰랐을까 하면서 몇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그분이 싫어서 처음에 차갑게 아주 냉정하면서도 예의 있게 물음에 맞받아 쳤습니다. 그분은 그 후 자주 오셔서 식사를 하였고 본인은 조선족이고 법원부장이며 딸 하나 있고 와이프도 조선족이고
한국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으며 북한 분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내보냈죠. 뭐 별로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나이 더 있으신 분이 어디서 대세하는 거지? 하고 오해까지 하였습니다. 저의 아빠가 남자는 다 늑대니 절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다 믿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 말 한마디에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 저는 중국에서 주변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냈지만 정작 북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기는커녕 외면하고 멀리했거든요. 저를 고발하고 북송될까봐 두려워서요. 근데 이분의 말을 듣고 제 양심이 찔리고 많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고 저는 지금 $10,000를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2010년 전까지 많은 북한 분들을 중국 국적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시면서 시골에 가면 3, 4만 위안이면 얼마든지 중국 호적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은 아이를 1명 이상인가 2명 이상인가 낳을 수 없는 규제가 나와 중국에서 불법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국적 없이 성인이 된 사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분들 성인분들이 중국 국적을 합법적으로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사는 북한분들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불법으로 중국에 가 있는 분들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탈북자 3만 5천 명이 한국에서 살고요. 2만 명 넘게 해외에서 산다고 합니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시골에도 컴족을 만드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누가 중국 국적을 만들어준다고 더 넣으려고 하면 그건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국적 없이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국적이 없으면 내 명의로 은행 거래나 집, 차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여성이에요. 제가 어떻게 눕지 않고 영원히 이뻐만 질까요? 어떤 남성분들 사랑해서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아이 낳고 살찌면 바람 피우고 와이프 구박하잖아요. 그렇게 국적도 없이 중국에서 살다가 꼴 보기 싫으면 씹던 껌 버리듯이 늙어서 와이프 버리면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왜? 중국에 국적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저는 이미 중국에서 살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갈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북한 분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피했다고요. 그리고 드라마? 어떤 분들 드라마 보고 왔다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드라마 보고 한국 왔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 영화 보고 오신 분들은 그냥 순진하십니다. 북한 영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북한이 어렵고 힘들고 굶어 죽고 강도, 절도, 사기들이 욱실거리고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나와요? 아니에요. 담과 수령 밑에서 북한 주민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내가 사는 내 나라 제일 좋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화를 믿으시나요? 역사도 왜곡하는데 영화를 왜곡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해요? 내 손에 장을 쥐려도 저는 영화 드라마 안 믿습니다. 영화는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 저는 할빈에서 한국 채널 시청해서 보지 못했어요. 귀찮고 제가 언제 북한으로 돌아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중국 채널을 많이 보고 컴퓨터로 QQ라고 카톡 비슷한 채팅도 하고 춤추는 게임도 하면서 중국어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영화는 제가 중국에 군방 갔을 때 CD 테이프를 가게에서 돈 주고 조금 빌려다가 몇 달 본 게 다예요. 별로 북한에서 본 것만큼 그렇게 신기하지 않았고 북한에서 보지 말라고 하니 기를 쓰고 보았는데 중국에서 맘대로 보니 북한에서 본 것보다 더 적게 본 것 같아요. 중국 영화도 북한 영화처럼 어색하고 유치하고 얼마나 자연스럽지 못한지 아휴 그냥 날아다니고 없어지고 변신하고 뭐 이렇게 과장된 영화가 많은 거예요. 무술인지 무용인지 싸우는 건지 게임하는 건지 땅 두고 왜 하늘에서 칼질해요. 뭐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개그 콘서트를 즐겨보았습니다. 짜벌산,
송시어바오, 셔셰양, 왕시어리 등 개그맨들을 좋아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힘을 주고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제일이야, 우리나라, 우리 인민 좋다! 이런 비현실적인 말보다 보이지 않는 진실과 일반 사람들과 대중들 속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웃음으로 몸으로 말해주는 개그맨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저는 법원부장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친척이 있고 국적이 있는 내 고향 북한이 낫지 않을까요? 하고요. 근데 중국에서 4년 동안 꺾이지 않았던 불멸의 혁명 정신과 불굴의 의지가 법원부장의 말 한마디에 부셔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라고 말했냐? 왜 봄의 아가리에 고깃덩어리를 들고 들어가냐고요. 북한은 봄의 아가리, 제가 번 돈 $10,000는 고깃덩어리 들고 봄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나는 그냥 고깃덩어리와 함께 저승길로 가는 거죠. 법원부장은 한국 가면 국적을 주고 한국은 한민족 한나라이고 그냥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사 가는 거라고, 북한 처녀가 남한 청각에게 시집 가는 거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훌륭하신 부모님을 억울하게 잃고 전 재산을 쏟아 운영한 식당도 뺏기고 사기, 절도, 강도, 소매치기가 옥실거리는 봄의 아가리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한국은 우리 한민족의 우리 한반도이고 국적을 준다고 하니 지체 없이 떠나고 싶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아니면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밤새 결심하고 촛불은 당기며 빼겠다고 당장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왜 빨리 한국으로 오지 않고 중국에서 4년 동안 있었는지 후회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왜 빨리 나오지 못했는지 후회됩니다. 그리고 몇 미터 사이에 두고 남한에서 태어난 8090 분들 부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 모두 행운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